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이번 주가 또 10월 마지막 주말이더라고요. 매번 생각이 들지만 정말 시간 빠른 것 같고, 또 본격적으로 11월이 시작이 되면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제가 조금은 강조해 드렸었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CPI는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튀었던 것이 작년 10월 CPI부터였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초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게 정말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기를 한번 정말로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기관과 외국인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투자 힌트를 추가적으로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외국인을 살펴볼게요. 날짜는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고, 제가 항상 많이 샀다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주간 단위로 1000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삼성 SDI,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도 포함할까요? 자, 이렇게 4개의 종목을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구분을 해본다면 반도체가 한 종목이고, 또 2차전지가 3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사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올라와 있지만 약간은 찝찝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목요일은 그렇다고 쳐도 금요일날 또 굉장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도 좋지 못했고, 또 감산 이슈도 있죠.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단위에서는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한 주에 4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다음 주의 수급을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장기적인 외국인의 매도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잠정 실적 발표도 했었고, 또 하이닉스하고는 다르게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을 했고, 약간은 하이닉스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수급이 조금은 찝찝하지만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 주봉으로 볼게요. 저번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그 이후로 주봉상 22평선 여기를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한편으로 차트상의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면 지금의 위치가 쉽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2차전지 관련주를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모두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2차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종목은 3분기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의 패턴을 보면 실적이 정말 잘 나온 업종들, 그쪽 업종과 종목 위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실적이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한 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거의 일주일 사이에 22%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50조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49조 9천억, 50조죠. 그래서 이 무거운 종목이 일주일 사이에 20%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또 업황도 괜찮고, 4분기와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지만 단기간에 급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 점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이런 흐름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에 접했고, 이게 기업들의 이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2차전지도 나중에 성숙기에 접해든다면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크게 부러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 5년 내에는 성숙기보다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최우선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6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였거든요. 그런데 실적 발표 시점으로 하여금
그 좌우 수급의 균형이 2차원지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이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완전히 반도체에서 2차원지로 넘어갔다,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은 섣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다음 주에 수급을 지켜보고, 또 2차원지는 또 급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특히 삼성 SDI는 약간의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4개의 종목을 넘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한 주 동안에 거의 900억 정도? 그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9월 27일날 저점을 찍고 거의 17, 18% 그 정도의 상승이 났습니다. 자, 이것도 2차원지하고 조금은 동일한 것 같아요. 아마도 수요일쯤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삼성 SDI 못지않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 3분기 만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즉, 그동안 연간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3분기 만에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6,700억으로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약간의 환율 상승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분이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시켰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 특징을 한 가지로 꼽아본다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의 종목을 제가 꼽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금양. 자, 금양은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과거의 매도세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많이 들어와야 60억, 40억 이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면 어제는 무려 400억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리튬 가격이 톤당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어쩌면 1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일단 금양은 아프리카 콩고 측하고 리튬 광산 개발과 소유권, 이와 관련한 MOU를 체결했었고, 대표적인 리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코리아 SE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원자재 가격들은 하락하고 있지만 리튬 가격만큼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2차원지가 정말 핫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에 있어서 4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극재예요. 그런데 그 양극재에서 리튬은 핵심 광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차원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금양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또 KTNG 한번 살펴볼게요. 자, KTNG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에는 기관 쪽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KTNG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고, 싱가포르 사모펀드에서 KTNG에 5가지 제안을 담은 서한을 발송을 했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자담배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인삼공사를 독립시킬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개발과 비핵심 사업을 정리할 것 등등 5가지 제안을 담은 서한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2배,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5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정말 움직임이 더딘 이 종목이 4%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약간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2배, 장기적으로 5배의 주가 상승이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마음에 들었고, 또 투자의 매력을 느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매수해서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사모펀드에서 제안했던 한 가지 이슈는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기관을 볼게요. 기관도 외국인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 세 종목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하고 하나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 이슈는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관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은 만큼 약간은 저점에 대한 인식, 혹은 기술주나 성장주와는 다르게 바이오 쪽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은 피해가 덜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주가 흐름을 보면, 물론 8월에는 조금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해지 수단으로서 바이오주를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 이 종목은 철저하게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진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초입 부분, 그때만 주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주가의 흐름이 그걸 증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은 투자를 하시는데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0월 마지막 주말이니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